폐암 아까 말씀하신 분, 평상시 얼굴이 상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고, 이것이 명상으로 내려가느냐, 내릴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인데요.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이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건강의 방법입니다. 배꼽 위에가 긴장이 많으면 교감신경이 주로 올라가요. 예를 들면 딱 알아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강도가 칼로 나를 탁 위협하려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때 에너지가 많이 쏠리는 게 다 교감입니다. 목, 어깨, 턱 그러잖아요. 탁 이렇게 눈, 귀 이런 쪽으로 힘이 쫙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기능 쪽으로 자꾸 기혈이 올라가 버릇하면 교감이 지나치게 올라가고 균형이 어그러지니까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이 다 생긴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자율신경의 균형이란 우리 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invisible hand 이렇게 경제학에서 쓰는 말이죠. 수요와 공급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한다처럼 보이지 않고 잘 안 느껴지지만 우리 몸의 전체의 균형을 결정하는 그냥 딱 하나의 기준을 얘기하라 그러면 자율신경의 균형이라고 되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배꼽 위로 자꾸 뭐가 기운이 간다는 것은 자율신경의 균형에 어지러져 있기 때문에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총론적인 내용이고 폐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폐암은 한의학에서는 기병이라고 합니다. 기혈, 기병, 혈병. 그런데 기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그러나 눈에는 잘 안 보이는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 다시 말하면 정신하고도 제일 비슷해요. 그래서 폐는 기분에 따라 엄청 좌우가 돼요. 그런 특징이 있다. 기병. 그래서 나으려면 빨리 낫고요. 나빠지려도 빨리 나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빨리 진행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폐가 원래 건강한 에너지 방향성, 힘이 방향을 가지면 뭐 초등학교 때 벡터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단어 몰라도 좋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욱 올라갔다 슉 내려가는 거. 훅 올라갔다 슉. 이게 정상적인 그 에너지의 벡터입니다. 이 훅 올라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호흡할 때 숨을 이렇게 내쉬는 숨과 관련이 돼요. 한의학에서 내쉬는 숨은 폐가 담당하고 들이쉬는 숨은 저 밑에 있는 콩팥이 담당한다 이렇게 하는데 내쉰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기 표현을 의미해요. 마음껏 자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필요한 첫 번째 그 기능, 그 정서와 관련된 게 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폐 기능이 약하면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작고 이게 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폐가 낫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나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말하는 그것에 대하여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원인도 이제 찾아내서 그 응어리를 풀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훅 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낸 다음에는 발 뒤꿈치까지 쭉 내리는 숙강 기능이라고 그래요. 엄숙하게 저 밑에까지 내리는 기능이 폐의 본성입니다. 폐가 진짜 건강하다는 것은 필요할 때 자기를 확 표현하지만 그러나 평상시는 차분하게 내려가 있을 때 폐가 건강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숨이 차다, 호흡이 늘 위로 떠오른다, 또는 얼굴이 빨개진다. 이게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에 대한 이슈가 아직 안 풀려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심신통합적으로는. 내가 늘 표현하고 싶었으나 충분히 표현 못한 무엇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거를 꼭 그 당사자 찾아가 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사과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사과해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100번의 건수 중에 그럴 확률은 5건에 불과하고 한 95건은 왜 나한테 난리야 그래가지고 괜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푸는 게 중요한데 왜 나는 내게 확 표현하는 거에 대하여 있을까. 그래서 천식, 숨이 차는 거, 기운이 뜨는 것을 심신통합적으로는 내가 표출하고 싶은 무언가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엔 자신감을 가지라고 늘 말해요. 이 폐경락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흐르는데 폐에 있는 분들은 내가 최고야. 나는 나로서 최고야. 이 세상에 딱 나는 유일하잖아요. 내 유전자하고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그걸 계속 내 얘기보다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쭉 차분하게 기운이 호흡이 내려갈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자기 표현에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호흡을 쭉 내리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고요. 필요합니까? 절대 필요하고요. 그게 명상의 방법으로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명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저의 해석은 이겁니다. 명상이라는 걸 한자로는 상념, 생각을 고요하게 한다라는 뜻이고 또는 여기 이렇게 눈목 잘라서 잠들게 한다는 뜻인데 상념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머리카락 같이 막 이리저리 한 5만 가지 생각을 상념, 생각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고요해진다는 것이 명상이고요.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죠. 근데 이것의 어원이 메디케이션하고 같아요. 메디케이션. 이 메디케이션에서 메디칼이 나왔어요. 의학의 본질과 명상의 본질은 같습니다. 한의학도 이 머리를 텅 비우는 것을 모든 건강의 핵심으로 봐요. 공통적 만병통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은 하면 뭐 차분해지고 좋다가 아니라 모든 병을 치유하는 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모든 걸 리셋하고요. 모든 만병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근원 에너지로 가는 길입니다. 명상은. 그러니까 이게 의학의 본질로도 돼 있어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명상은 어떻게 합니까? 또 물으실까봐. 112가지나 있어요. 인류가 개발한 게. 방법론은 수도 없이 많고요. 방법론끼리는 서로 막 상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론 갖고 서로 싸우지는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112가지 중에 엄청 많아요. 걷기 명상도 있고 막 소리 질러서 푸는 명상도 있고 호흡을 하는 명상도 있고 뭐 춤으로 하는 명상도 있고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상충하는 걸 들어볼게요. 이미지 훈련처럼 들어올 때 호흡을 이 세상에 생명력이 넘치고 맑은 기운이 나한테 호흡할 때 들어오고 내 몸에 더럽고 탁한 기운은 샥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라는 명상 112가지 중에 그게 있어요. 말 되죠?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호흡을 쏙 들이실 때 이 세상에 더럽고 힘든 거는 다 내가 들이쉬고 내가 그걸 다 정화해서 이 세상에 맑고 생명력 넘치는 기운으로 보낸다고 상상하라는 명상법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너는 그렇게 하니 나는 이 세상에 더러운 걸 싹 너 큰일 나다.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야. 너 엉뚱하게. 그럼 큰일 나. 맑은 걸 들이셔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또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 세상에 맑은 건 네가 다 맡고 더러운 건 다 뿜어낸다고? 그러면 벌 받지 놈아. 이렇게 하고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에게 맞는 방편을 택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가 맞다 틀리다 싸우니까 근원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마지막 결과가 생각이 고요해지고 이건 번거로워지지 않고 이렇게 무견하게 안정되는 느낌이 들면 되는 거예요. 방법론끼리 부딪힐 필요 없어요. 아까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법론으로 못 낳는다는 게 그게 좋다는 막 논문이 막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찾아보시면 그걸로 암이 나빠졌다는 놈도 반드시 있어요.
이게 아유 특이한 걸 찾아내셨네요가 아니라 이치예요. 이치. 아까 브레이크하고 엑셀이 항상 하나가 있듯이 그걸로 모든 게 안 된다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에 매달릴 게 아니라 그걸 모두 품고 있는 핵심 이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그때 자기가 맞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이거 해갖고 와 그게 그렇게 좋아요 하고 막 열심히 챙겨 먹어야 하는데 좀 있다 보면 그게 암을 키운다는 논문이 나왔대. 어떤 자식이 이거 썼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항의하고 싶고 막 혼동된다 그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오프레이블 드럭 그 뭐 기능의학 카페에 보면 그게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좋다 해서 엄청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도 매일 챙겨 먹었는데 또 이걸 들으니 내가 혼동스럽네요. 그게 한두 개면 말도 안 해요. 7, 8개, 10개 막 이렇게 늘어납니다. 저는 그게 큰 이치를 알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를 바닥까지 싹 핥아 먹어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한 3손가락 먹어보면 알잖아요. 방법론은 항상 그 반대가 있어요. 그걸 먹어봐. 항상 그 반대가 있어요. 서로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모두 아우르는 핵심 원리를 딱 장착하면 자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까 주마니아님 얘기처럼 자명해야 된다고 그래요. 스스로 그냥 밝아져요. 이거 해야겠네요. 딱 이렇게. 그것이 딱 트면 그걸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게 됩니다. 나중에. 네. 이제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있나요? 해서 금방금방 순식간에 변하는 거는 HRV라는 기구가 있어요. 아까 한의원에서 했다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이게 개념만 이해합시다.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면 활용하니까. 하트 레이트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요. 심장 박동에 대한 변화도를 측정하는 게 HRV예요.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나 이게 균형이 잘 맞는 건 뭘 보면 아냐면 이 심장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참 약간씩 리듬이 있는데 상황이 갑자기 무서운 일이 생기면 오 막 빨리 뛰고 또 좀 느긋하면 했다 이렇게 늘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 바깥에 이게 심장 박동의 이것의 변화에 대하여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냐. 그게 자율신경 균형을 봐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검사는 지금 딱 쟀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5분 후에 재면 또 달라지고요. 7분 후에 하면 또 달라지고요. 8분 후에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자꾸 변해서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이거보다 좀 길게 보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림프구와 여기 이게 과립구라고 그러죠. 과립구의 허중구가 과립구의 대부분이어서 되게 허중구하고 림프구의 비율, 과립구 그래뉼하고 림프구의 레이트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여기에 조금 장기적인 자율신경 균형을 보는 거예요. 당뇨도 지금 막 체크하면 지금 숫자지만 좀 장기적인 추이를 보는 게 뭐죠? 당화 혈색소 이런 거 하듯이 자율신경도 그 즉시는 HRV, 그리고 좀 길게 보는 거는 요 분율로 보면 대강은 짐작할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이것도 막, 아, 그래요? 나 일주일에 2번씩 체크할래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네. 내 몸이 알게 돼요. 내 몸에 위대한 의사가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너무 밖에 검사에 외부의 의사의 말에 막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처음에 큰 원리를 배우는 것은 좋아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몰라서라고 혹시 오해할까봐 나도 많이 아는데 하고 억울한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그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바닷가 모래알을 다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이 그 큰 원리를 알아서 각자 자기에 맞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 검사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원리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그게 자율신경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